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인의 허장성세와 허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것은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신형 구축함 055형 난창함이 미국의 스텔스기는 물론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해군 최초의 1만 톤급 구축함인 055형 구축함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저궤도 위성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CCTV와 황구15가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CCTV는 055형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은 300에서 500km 고도의 저궤도 위성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자체 무장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또 중국은 지난 2007년 지상에서 발사한 위성 요격 무기로 저궤도 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던 전례가 있는데 055형의 큰 선체는 이러한 위성 요격 무기를 장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는 여기에 더해 055형 구축함의 고성능 레이더는 위성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며 미국의 F-22나 F-35,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기체들에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이지스 BMD나 AMDR의 강력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겨냥해서 자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 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속을 텐데 중국인들의 허풍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이 중국판 주말트다 라고 주장하는 이 난창 시리즈예요. 난창급 그 대형 구축함인데 이걸 이게 주말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함포 뒤에 이게 이제 수직 발사관 VLS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돌 뒤에 역시 또 사각형 박스들이 있는데 이게 또 수직 발사관 VLS죠. 이렇게 난창함은 112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비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HQ-9 지대공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150km 그리고 HQ-26 지대공 미사일들을 장비를 하는데 이 HQ-26이 바로 중국판 SM-3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알려진 재원은 아직 없습니다. HQ-9 같은 경우에 중국판 SM-2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SM-2 같은 경우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세종대왕함 이런 방공 세종대왕 같은 이지스함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같은 범용 구축함에 장비를 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최대 150km까지 날아가죠. 그러니까 HQ-9하고 뭔가 이 재원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정확도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 떠나서 그리고 이제 이 SM-3 같은 경우에 블락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500km 그리고 이제 블락2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km, 2500km까지 최대 사거리가 나간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더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도 있습니다. 마치 이지스, 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하고 거의 흡사하게 레이더를 이제 구축을 해놨고, 그리고 이 마스트 위에도 또 사각형 판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레이더예요. 그래서 보면 이건 그 듀얼 밴드를 사용했구나. 마치 미국의 AMDR 스파이6처럼 듀얼 밴드구나. 그래서 X밴드, 밑에는 S밴드 이렇게 해서 듀얼 밴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여기에다가 UHF, VHF 안테나도 달아놔서 그런 UHF 탐색, VHF 탐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스텔스도 탐지할 수 있다. 자, AMDR이 스텔스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차세대 구축함은 AMDR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차세대 구축함 가기 전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도 여러 척이 있어야 되니까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스파이1이 지금 단종됐으니까 우리 한국 해군하고 바꾸자. AMDR 더 비싼데 그냥 한국 해군이 사기로 했던 그 세 개 세트하고 바꿔주면은 그냥 막 바로 1대1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우리 한국 해군에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해군이 거부를 했죠. 사업이 딜레이 된다고. 좀 황당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중국도 보면 자신들도 AMDR처럼 스텔스도 탐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그 스텔스가 이제 F-35, F-22, B-2 다 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뭐 SM3하고 비슷한 능력, 그리고 AMDR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제궤도 위성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중국의 이런 뻥은 믿질 않죠. 왜냐? 중국은 까보 중이기 때문에. 까보면 다 중국제, 이 스펙하고 영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까보 중인데 그것은 이제 까보지 않아도 중이죠.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난창함은 이 하나를 만들어오고 시험평가를 쭉 진행을 하고 나서 개선점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2번함, 3번함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시진핑이 중국 조선업 살리기 위해서 군함들 막 찍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오류, 문제덩어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손발을 묶을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를 손에 넣을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 무기들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만이 판매를 요청한 주요 첨단 무기의 대만 판매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CNN이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만이 판매를 요청한 M142 하이마스 시스템과 여기서 운용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 전투기에 탑재해서 운용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 F-16 전투기용의 장거리 정찰 포드 등을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하원 군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대만은 홍레이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한화 6천억 원 규모의 M142 하이마스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제가 지난 9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대만이 이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인 프리즘 때문입니다. 프리즘은 현재는 499km, 단기적으로는 700km, 향후 930km급까지 사거리가 확장될 예정인 미사일인데요. 단일 탄두는 물론 확산 탄두도 탑재할 수 있어서 대만 해협 건너 중국의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입니다. 대만은 이 미사일들의 초도 생산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이 미사일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이제 대만도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이마스 발사 차량이고 여기에서 발사되고 있는 프리즘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이 프리즘 지대지 미사일은 하이마스에서 두 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마스는 원래는 이 에이테킴스 한 발을 쏠 수 있는데 프리즘은 에이테킴스보다 지름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장착하는데 이 프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원래 개발했을 때는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때문에 499km로 억제를 해놨었어요. 왜냐? 5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은 안 하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미국이 INF 폐기했지 않습니까?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700km, 바로 그냥 700km로 연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930km짜리 이 프리즘 미사일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대만 해협의 거리가 130km에서 180km예요. 그러면 이 대만 같은 경우에 이 미사일을 장착한 하이마스 차량들을 쫙 배치를 해놓고 있으면 대만을 때리러 오는 이 대만 해협 건너편의 공군기지들 대부분의 활주로들이 타격권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활주로에다 확산탄 이렇게 꽂아버리면은 활주로에 아주 그 파손이 많이 되겠죠. 아주 정밀도 타격을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 공군들이 이륙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마치 북한이 우리 한국 공군 활주로를 타격하면 한국 공군은 뜨지를 못할 거야. 그러면 우리 북한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만은 미국에서 이 하이마스를 도입을 해서 이 대만 해협 건너편에 있는 활주로들을 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중국 해군들이 상륙함들이 대만 해협을 건너오면 거기 상공에서 확산탄 터뜨려 버리면은 상륙함들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방공함이라 하더라도 또 역시 레이더가 손상이 되면 방공함 능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확산탄 레이더에 하나 붙어버리면은 그냥 레이더 끝나는 거니까. 이런 준비들을 해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F-15K 전투기 도입하면서 한국 공군이 그때 슬램-ER 사거리 270km짜리 정밀 공대지 유도 미사일이죠. 그 슬램-ER 우리도 대량으로 샀는데 대만도 이제 그거 사요. 그러면 이제 대만 해협 중간에서 대만의 영공,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 내에서 쏴버리면은
이 중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여러 가지 자산들, 해군 기지들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대만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뒤통수가 뜨끈뜨끈해지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미국은 대만하고 연합 특수전사령부를 창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군사 동맹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대만과 미국이 군사 동맹 해버리면은 사실은 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만은 완전히 독립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대만이 이렇게 강력한 무장을 해 나가는 거 아주 박수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